검찰이 이제 영장을 재청구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증거인멸 가능성 부분을 이제 부각을 시켰어요. 근데 이 부분을 좀 더 살펴보면은 이 증거인멸과 이제 협박이나 회유의 정황도 이게 좀 드러난 게 좀 있죠. 왜냐하면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강력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인데 피해자한테 접촉해서 회유 또는 사정, 매달리고 봐달라고 용서를 해달라고 하고 또는 뭐 너에게 그래도 좋지 않을 것이다. 뭐 이런 식으로 압박과 회유가 있는 일은 비일비재합니다. 그렇기 예. 때문에 원칙적으로 피해자 변호사가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 본인에게 직접 가해자 측에서 연락하는 건 금지되어 있거든요. 예. 근데 지금 검찰 측이나 이 피해자 측에서 얘기하는 것은 안희정 측근들을 통해서 연락을 했다는 거고 안희정 본인은 아니지만 측근들을 통해서 연락을 해서 회유를 시도했다는 정황이 있다는 거고 안 지사가 이제 휴대전화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범행 당시 사용했던 휴대전화가 아니라 휴대전화가 여러 개일 가능성이 있잖아요. 다른 휴대전화를 제출한 걸로 봐서는 범행 때 사용했던 휴대전화를 증거를 인멸하거나 은닉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고요. 두 번째로는 또 안 지사 측에서 해명이 나오긴 했지만 아들이 실수로 전화를 잘못 누른 것에 불과하다고는 했지만 피해자 측 입장에서는 측근들도 전화해서 회유 압박하는데 그 아들이 전화를 나한테 시도했다는 것도 그 자체만으로도 좀 압박이 되고 불안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정황 등이 피해자들의 어떤 진술의 일관성을 훼손하거나 진술을 위축시킬 수 있는 2차 가해일 수 있고 그거는 나아가서 증거인멸 가능성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구속의 사유가 있다라고 지금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. 저희가 이제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안전지사의 아들이 그러니까 김지은 씨에게 전화를 걸은 사실이 있었던 거죠? 그러니까 통화는 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. 예. 전화는 걸었고 수신음이 울렸던 것 같는데 그 경위에 대해서는 실수였다. 이건 2차 가해다. 이렇게 지금 붙어 있는 상황인데 그냥 피해자 시각으로 보면 아무리 실수라고 하더라도 연락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가족인 아들이 전화했을 때는 그냥 양가 감정이라고 하잖아요. 내가 피해를 입었지만 그 가족이 또 당하는 고통도 생각할 수 있거든요.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런 여러 가지 기억이 더 강조되고 그 가족들에 대한 어떤 압박이나 회유나 용서의 시도가 있었다는 것 자체가 불안 요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그 재판부에 알리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. 어떻습니까? 그 성폭력의 피해자인 경우 이제 가해자 측에 그 가해자 본인이 아니더라도 그 주변 사람들이 보내는 전화 이런 것이 상당한 압박이 되지 않습니까? 지금 이것처럼 이제 통화는 안 하고 통화의 기록만 송화의 기록만 남는 게 더 압박이 되죠. 무슨 얘기를 했는지 하고 싶은지 모르는 상태 아니겠습니까? 차라리 통화를 해서 언제만은 잘못했다고 하든 이렇게 하면은 되지만 아예 그의 내용 없이 잠깐 누르고 끊는다고 하면 굉장히 압박이 크죠. 그 자체만으로도. 그 자체만으로 크죠. 그러니까 사실은 안 지사의 아들이 실수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. 그건 근데 이제 그 결과 자체는 사실은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한테는 그 직접 통화한 거 이상으로 충격이 더 클 수 있습니다. 이건 사실은 실수였다고 하면 조심해야 되는 거고 실수였다면 조심해야 되는 거고 의도했다고 하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. 어떻습니까? 이제 경찰에 또는 이제 검찰에서 이제 입건돼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가해자가 피해자와 접촉하거나 이제 주변 사람들이 접촉하는 건 그거는 어쨌든 문제가 있는 거죠. 그렇죠, 있죠. 근데 예전에 어떤 전례를 봐서는 이제 합의를 좀 해달라라고 사정을 건너서, 그러니까 직접 아는 사람 말고 친척이라든가 피해자와 관련된 사람을 통해서 합의를 좀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읍소 정도를 많이 하죠. 많이 하는 그런 과정에서 혹시라도 그 가해자 쪽과 연락 없이 했을 수도 있는 거고 상황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피해자 쪽한테는 큰 압박이 되는 건 맞습니다.